네, OBS 건강콜센터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지금 64시고요. 60대 중반이시고 젊으신 편이세요. 네. 네, 그런데요. 네. 네네네. 한 6개월 전부터 네. 네, 왼쪽 다리 그 안쪽으로 무릎 바로 안쪽으로 네. 네, 그냥 이렇게 다리를 굽힐 그냥 예를 들면 양반 다리 하는 모양 안쪽으로만 굽힐 때만 통증이 있어요. 안쪽으로 네. 굽힐 때만요. 네네, 안쪽으로 굽힐 때 그것도 왼쪽 다리 한 다리만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리를 굽힌다든가 이럴 때만 통증이 있고 걸어다니거나 뭐 계단을 오르거나 네. 이럴 때는 통증이 전혀 없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동리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네네. 사진상으로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네. 근데 모양적으로는 관절염일 수도 있겠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히알루론산 주사를 3번 맞았고요. 네, 연골살을요. 네네, DNA 주사도 2번을 맞았어요. 네네. 그런데 별로 차도가 없어요. 차도가 없어요. 네.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네, 맞습니다. 잘 전화 주셨고요. 일단 지금 이제 양반 다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또 테스트하는 그 이학적 검사를 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릎을 막 돌려봅니다. 돌려보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아파하는 경우는 가장 흔한 경우가 우리가 이제 히알루론산이나 DNA 주사는 보통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우리가 무릎과 무릎 관절에는 매끈한 연골이 3mm 되는 얇은 두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관절염이 이제 그게 금이 가거나 떨어져 나가면은 관절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게 되면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반월판이라고 해서 이 물렁뼈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이제 연골판과 연골과 연골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반월판에 안쪽도 있고 바깥쪽도 있는데 안쪽으로 구부릴 때 아프다고 하면은 안쪽 연골판의 뒤쪽이 찢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상으로 봐서는 아마 반월판이 좀 찢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DNA 주사나 우리가 이제 이런 히알루론산이나 연골은 연골 성분이지 연골판의 능력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생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이 반월판은 아까 저희가 예시로 우리가 보였던 아버님처럼 연골판이 찢어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증식 주사가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증식 주사도 아무데나 맞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게 연골판이 찢어진 건지 맞는지 그걸 확인해 본 정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정확한 주사를 맞으면 이것도 잘 나으면 이게 연골판이 한번 찢어지면 조금씩 더 찢어져서 더 악화되면 나중에는 걷기도 좀 힘들고 계단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많이 아파하진 않고 그냥 양반다리 할 때만 불편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정도면은 증식 주사만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요거 찢어진 그게 왔는지 그걸 한번 그래도 제대로 된 큰 병원에서 한번 진찰 받아보시고 확인해서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면 아마 주사로도 잘 나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사진을만 엑스레이만 찍어봤는데 그러면 MRI를 찍어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증상이 심하지는 않으시니까요. 그 정도 증상은 초음파로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초음파가 좀 찢어진 부위가 너무 뒤쪽이다라고 하면 초음파는 또 너무 뒤쪽 깊은 쪽은 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전문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그 진찰을 좀 해보면 어느 부위일지 좀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요. 진찰 받아보시고 그게 정밀 검사 할지 말지를 한번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만약에 네.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 어머님께서 네. 치료를 좀 미루고 방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보통 2, 3년 뒤에 이게 이제 통증이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한 2, 3개월 사이에 무리를 안 해서 가라앉았다 하더라도 이 연골판이나 연골은 이제 한 번 찢어지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가라앉으면 다 나은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이게 더 악화돼 가지고 더 찢어지거나 아예 그냥 연골판이 끊어져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그러면은 다리가 갑작스럽게 이제 옷자형 다리로 휘어지거나 관절염이 남들보다 더 빨리 진행이 돼서 또 이게 10년 뒤, 20년 뒤에 불가피하게 또 관절염으로 대한 또 수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정말 관리를 잘 하신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어머님 반월상 연골판 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요. 일단 치료 시기를 너무 늦추지 마시고 재생에 좀 포커스를 맞춘 치료를 알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49년 77입니다.
네, 70대 후반이시고 무릎이 불편하신 거죠? 아니요, 저 70 중반이죠. 네, 아, 네, 70대 중반. 중반이시고 네. 무릎이 불편하신 거죠? 아니요, 네. 고관절. 고관절 아, 쪽이. 고관절 쪽이요? 네, 원장님과 아. 통화 나눠보시죠.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신 거죠, 그러면? 왼쪽 왼쪽이요? 고관절이 예. 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아버님? 조금 몇 개월 네. 됐습니다. 어. 제가 이제 허리를 네네. 허리 4번, 5번 네. 그 이제 수술을 했거든요. 아, 언제 하셨어요? 그거는 한 10년이 넘었네요. 아, 네, 오래되셨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허리 부분에서 온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네네. 예, 한 번은 이제 강주 어느 병원에 가서 네. 그 고관절 쪽으로 한번 그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네네. 그 의사 선생님이 네. 오른쪽은 몇 미리 예를 들어 3미리면은 그 정도 뭐 한데 간격이 벌어져 있는데. 예, 왼쪽은 거의 다 닳았다고 아, 관절염이 오신 거네요. 네. 그 수술을 해야 될 형편에 있다고 인공관절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아버님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관절 중에서 이 고관절은 정말 큰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허리만큼이나 고관절은 아주 큰 관절이라서 수술도 좀 커져서 이게 다들 좀 겁내하시거나 또 큰 그쵸. 수술이다 보니까 쉽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수술이 그러니까 그런 부위거든요. 근데 이제 왼쪽에 관절염이 이제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지고 그쪽에 이제 뼈 간격이 좁아졌다는 거는 연골이 다 닳았다는 거고요. 근데 연골이 다른 게 이제 어느 한쪽만 진행되는 경우는 조금 이게 생각보다 이게 엑스레이 상으로 연골이 다른 이유가 어떤 다치거나 아니면은 뭐 괴사 같은 이게 뼈 속에 괴사가 진행돼서 영양 섭취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연골 자체도 금방 망가져서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원인이 퇴행성인지 아니면 골 괴사로 일어난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MRI를 한번 찍어봐야 됩니다. 혹시 아버님 정밀 검사도 한번 찍어보셨나요? 안 찍어봤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근데 통증이 아버님 지금 일상생활할 때 뭐 걸을 때는 어떠세요? 좀 걷는 건 좀 걸을만 하신가요? 아니요, 불편합니다. 아, 많이 걷는 것도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도 많이 불편하세요? 예, 지금 현재 유지는 그 동네 병원에서 네. 그 약 처방을 받아서 예. 진통제로 거의 아, 지금 버티고 지내다시피 계시는 해요. 중이고. 예. 일단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아버님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아버님이 증상도 많이 걷지 못하시고 점점 통증이 심하신 거 보니까 좀 증상이 많이 심하신 것 같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정확한 거는 우리가 이제 MRI를 보게 되면 전문가 입장에서 이 뼛속의 상태나 이 주변의 인대 염증의 정도나 이걸 보면은 아버님이 얼마나 불편하실지가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MRI가 그냥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술의 범위나 뭐 이런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을 됩니다. 그래서 예. 꼭 하지 않아도 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 치료를 많이 권하는데 이게 저희 아버님이 지금 아파하는 정도나 이런 약에도 조절이 안 되는 걸 봐서는 좀 심한 경우일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동네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작은 관절이 아니라 큰 관절인 만큼 또 중요합니다. 이게 수술이 또 잘 돼야 되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서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검사랑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고 결정하시면 아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 치료를 통해서 내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 확신이 아마 드실 겁니다. 네네. 예. 제가 이제 네네. 그 염려가 되는 것은 네. 네. 이제 서울 가서 뭐도 하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서울 가면은 그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좀 네.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집 근처가 아니니까. 네. 네.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그렇죠. 이게 또 그렇게 또 허가를 받은 병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세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특히나 더 그게 더 이제 간병이 좀 필요 없이 맞아요. 네. 굳이 그냥 환자분 그러니까 입원할 때랑 퇴원할 때만 좀 보호자 같이 와서 좀 상담을 같이 듣고 이게 왜 필요한지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인지 그것만 설명만 들으시면 되고요. 네. 굳이 이제 보호자가 항상 옆에 있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서 그리고 요즘엔 또 수술 결과가 워낙 좋아가지고요. 퇴원하실 때는 그냥 또
이렇게 쉽게 또 집으로 가셔서 이제 일상생활, 재활이나 이런 것들은 또 집 근처에서 하셔도 되는데 네. 수술만 잘 된다면 아마 후유증 없이 아주 잘 걸으실 거니까요. 너무 그거는 이제 보호자 꼭 같이 따라와야 되거나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 네. 연세가 그래도 있으시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가족도 작년에 입원을 했었는데 보호자 없이 이렇게 간병 서비스가 잘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걱정 조금은 접어두셔도 될 것 같고요. 원장님 그 MRI 촬영을 하게 되면은 엑스레이랑 비교해서 뭘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MRI를 찍는 거를 좀 약간 거부감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게 MRI를 안 찍어도 될 시기에는 굳이 찍을 필요가 없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환자가 뭔가 진찰하고 환자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게 너무 급격하게 망가지는 느낌이 들고 또 무릎이 심하게 뭐 붓거나 물차거나 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쩔뚝거리고 이 변화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 아니면 어떤 다른 치료를 다 해봤는데도 잘 안 낫는다. 이런 또 엑스레이상으로는 뭔가 정보가 너무 약하다. 그럴 때는 그때는 적극적으로 MRI를 찍어보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 MRI를 통해서 얻는 정보를 통해서 이 환자한테 치료법을 바꿀 수가 있고요. 더 적극적인 치료나 더 좋은 치료법을 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MRI는 보통 엑스레이는 뼈와 뼈 사이의 간격만 보게 되고 네. 뼈의 그 향상이나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보고 유추하는 거라서 옛날 흑백 TV를 보면서 얻는 그 TV 시청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MRI를 보게 되면 이 숲속의 나무 하나하나 세세한 거를 보는 거랑 똑같이 네. 이제는 모든 게 다 보입니다. 뼛속의 구조물이나 인대나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보게 되기 때문에 거의 통증의 거의 90% 이상의 원인을 다 찾게 되고요. 이게 어떤 치료를 했을 때 가장 좋을지를 치료법의 정확한 척도를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그 기준이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주셔야 정확한 진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치료를 해서 후유증이 없게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MRI 찍는 걸 너무 무서워하거나 겁내거나 이게 꺼려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버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정밀 검사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은 잠시 뒤 계속됩니다.